안녕하십니까. NCS 코리아 소재 정보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그란타를 담당하고 있는 곽대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 소개해드릴 저희 업데이트 소식은요. 그란타 MI 플랫폼에 새롭게 추가된 솔루션인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 경영은 최근에 기업 운영의 핵심 가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류와 환경,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업의 경영 기준인 ESG에 대한 비전을 내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란타가 제시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은 ESG의 E, Environmental에 해당하는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 폐기물 배출, 각종 법규 위반 사고에 해당하는 다양한 기업의 전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비전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고객 중에서 그란타 MI를 전사 소재 정보 관리 플랫폼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란타 솔루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그란타 프로덕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프로덕트별 여러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2024 R1에 새롭게 추가된 솔루션인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재 정보의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무엇인지, 어떤 소재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우리 사내 정보, 우리가 직접 측정한 인하우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에 어떻게 적용하고 환경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평가들을 CAD, CAE, PLM 레벨에서 할 수 있는 플러그인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란타의 OOTB 기능을 넘어선 어떤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파이 그란타라던가 API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S 그란타는 여러분들의 소재와 관련된 페인 포인트에 따라서 다양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덕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라인 중 가장 기본적인 프로덕트는 그란타 MDS, 그란타 매티리얼스 데이터 포 시뮬레이션을 줄여서 그란타 MDS라고 부르고 있는 이 솔루션은 NCS 플래그십 프로덕트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해석 물성용 라이브러리로 별도의 설치나 셋업 필요 없이 사용자분들께서 직접 해석에 필요한 물성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그란타 셀렉터인데요. 그란타 셀렉터는 조금 더 스마트한 소재 선택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툴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 소재 선택의 옵션의 선택지를 좁혀주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티리얼스 데이터입니다. 그란타는 다양한 인증된 기관과 제조업체로부터 확보한 수백만 개의 소재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의 소중한 디지털 소재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그란타 M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그란타 MI 프로와 엔터프라이즈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와 매티리얼 데이터 그리고 서스테너빌리티 옵션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각종 유해물질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의 서스테너빌리티 모듈, ESG 중에 E, 환경과 관련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란타 MI라고 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란타 MI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를 시험하고
분석해서 배포하는 요 왼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테스트 엔지니어, QA 엔지니어, 소재 분석 전문가 등 요 데이터 프로바이더, 데이터 생산자 그룹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데이터 컨슈머, 소비자들이 CA 시뮬레이션, 설계, 개발, 공정, 환경 규제, 구매, 공급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소재와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란타 MI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디지털 소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데이터는 요 그란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레퍼런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우리 회사의 디지털 소재 데이터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현업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중 하나는 CAD CA PLM 환경에서 그란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게이트웨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머신러닝 솔버, 그리고 환경 규제, 유해 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또는 봄 애널라이저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이 그란타 레퍼런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란타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데이터는 크게 코어 데이터, 어드밴스드 매트리얼스 데이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코어 데이터는 그란타 셀렉터와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에서 엔터프라이즈를 구매를 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는 레퍼런스 데이터로, 매트리얼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메탈, 폴리머, 컴포짓, 내추럴 매트리얼, 세라믹, 글라스 등 다양한 소재의 물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약 4천여 개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석에 활용하실 수 있는 구조적, 열, 전자기적 물성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지표, 환경 지표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잼 커브 데이터라고 하는 것, 온도에 디펜던트한 소재 정보로 약 11,500여 정도의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어드밴스드 매테리얼 데이터는 이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로, 보시는 것처럼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에 특화된 데이터, 에어로스페이스, 컴포짓,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환경적인 지표가 담겨 있는 에코 데이터, 일렉트로 마그네틱스 등 다양한 인증기관과 제조업체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어드밴스드 매테리얼 데이터 중에 고온에 대한 특성값을 보유하고 있는 이 하이 템퍼러처 얼로이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왼쪽에 인하우스 데이터 관리 측면은 보시는 그림처럼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 소재 정보들을 같은 맥락의 정보들끼리 분류하고 구조화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소재 정보들끼리, 예를 들면 시험 데이터는 시험 데이터 종류별로, 그리고 이 시험 데이터를 통계 처리한 데이터는 통계 처리 데이터, 해석에 쓰이기 위한 해석 물성 형태로 이렇게 그룹 지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재의 유입, 페디그리 정보, 시험, 통계 처리, 이런 해석, 이런 순서대로 소재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어떤 링크를 통해서 추적 가능한 형태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 해석, 공정 엔지니어들, 즉 소재 데이터를 소비하는 집단이 이 가공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소비할 때 모두 같은 버전 또는 최신 버전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버전 컨트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다르게 부여해서 어, 소수의 소수의 검증된 소재 전문 엔지니어 분들께서 소재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액세스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그란타 MI는 기본적으로 웹 기반의 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란타에 등록된 모든 소재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하이라키 구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폴더로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재의 특성 값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소재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수행한 수행자 정보 등을 담기 위한 뭐 쇼텍스트라든가 또는 뭐 밀도, 가격 정보 등의 그런 포인트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 그리고 뭐 온도에 대한 특성 값을 담기 위한 어떤 커브 데이터, 그리고 어떤 데이터 시트를 참조할 수 있도록 파일을 첨부하거나 뭐 이미지 파일,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제공을 해서 어, 하나의 소재에 모든 물성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란타에 등록된 소재 정보를 트리 구조로 펼쳐가면서 이제 하나의 소재에 대한 물성 값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모든 소재 정보를 하나의 테이블에 출력하고 이 왼쪽 메뉴에서 필터링 조건을 부여하면서 원하는 소재만을 이제 추려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품 개발 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재 옵션들 중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항목들, 예를 들면 단위 질량당 가격 정보들이 특정 레인지 안에 있는 소재들만 추려서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이제 이 테이블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재 리스트를 이제 압축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필터링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런 커브 데이터들은 이제 서로 다른 소재 정보들끼리 겹쳐서 이제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들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추적성을 확보한 이 라이프 사이클 관리입니다. 특정 소재에 대한 복수의 시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복수의 시험 데이터를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어, 통계 처리를 해서 하나의 대표 물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대표 물성을 가지고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산이 됩니다. 이 데이터가 생산된 후에 특정 해석 물성이 어떤 로직의 통계 처리 프로세스로부터 만들어졌는지 또는 어떤 시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통계 처리가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좀 추적 가능한 형태로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소재를 시험하고 해석 물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제 엑셀을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험 장비로부터 추출된 어떤 로 데이터를 이제 엑셀에 이제 데이터를 정렬하고 엑셀의 다양한 펑션이나 뭐 VBA 스크립트를 통해서 통계 처리를 하거나 어, 시뮬레이션과 같이 어떤 데이터가 소비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후에 이제 소비가 됩니다. 이런 보통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이전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엑셀 파일 이런 히스토리가 이제 등한시되기도 하는데요. 추후 데이터를 잃어버리거나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과정에 이제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런 앞서 진행했던 일들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업무나 불필요한 시간과 리소스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심플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어, 기본적인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란타 MI 환경에서 프로퍼티별로 필터링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원하는 소재 정보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틀랩 기반의 맷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그란타에 등록된 어떤 시험 데이터들을 스캐터 플롯이나 히트맵, 서페이스 이런 다양한 플롯 기능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자 하실 때는 최근에 저희가 출시한 머신러닝 솔버를 이용해서 소재 물성이라던가 가공하는 어떤 공정의 파라미터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험을 한 시험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구축을 한 후에 데이터를 축적해서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이 특정 공정 파라미터로 만든 제품의 퍼포먼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활용해야 되는지, 반대로 어떤 퍼포먼스를 만족하는 소재 물성 공정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어떤 엑셀을 통한 분석 방법이라던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한 어떤 분석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기존에 활용하고 계시던 어떤 분석 방법을 그란타에 그대로 이식해서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란타 MI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이번 2024 R1에 업데이트된 서스테이너빌리티 모듈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과 저희 NCS 솔루션이 포지셔닝하고 있는 4개의 서스테이너빌리티 기둥과 이 각 기둥 내 주요 응용 분야들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두 번째, Materials and Circularity, 즉 소재와 순환성입니다. 그란타 솔루션을 통해서 그란타 솔루션을 통해서 소재 관리와 올바른 소재 선택,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컴플라이언스 앤 리스크, 각국의 유해물질 규제와 관련된 대응, 그리고 리사이클링, 그리고 LCA, 제품의 탄생부터 폐기까지 탄소 발자국, 에너지 발생량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소재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해서 크게 3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재 선택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오늘날 경량화라든가 친환경 소재 등 소재 선택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선택의 옵션이 많아지고 까다로워지면서 올바른 소재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러한 정보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환경 규제로 인한 친환경 소재 선택이 필수가 되었고, 이러한 법규도 빠르게 변화해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의 컨셉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소재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소재 선택을 잘못할수록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비용은 이 제품 개발의 단계가 지속될수록 증가합니다. 또한 제품의 컨셉 및 그리고 디자인 단계에서 소재 선택으로 인해서 이 환경적인 영향, 임팩트는 약 80% 정도가 이미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품 개발,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서 이 올바른 소재 선택은 단순한 소재 선택이 아니라 제품 개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팩터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품 개발의 그 늦은 단계에서의 소재 변경은 이런 많은 비용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또는 부족한 데이터 또는 부족한 정보로 인해서 비용과 무게 또는 탄소 발자국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감소하는 비용, 또는 뭐 데이터 간의 추적성을 잃어서 LCA 생애주기 평가 대응에 늦어져서 발생하는 비용, 환경 규제 관련 법규에 대한 대응 실패로 인해서 많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리스크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란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된 레퍼런스 데이터입니다. 신뢰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그란타는 확보를 하고 있고요. 탄소 발자국, 물, 에너지, 재활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방법에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봄 레벨에서 유해 물질과 환경 규제에 대한 영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드 파티 CAD PLM과의 연동을 통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된 액티비티를 확장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DB 내
소재 정보들을 비교하고 필터링해서 최적의 소재를 찾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란타 셀렉터의 LCA 툴을 이용해서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제품이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들을 라이트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란타 MI의 코어인 싱글 소스 또는 어서레티브 소스, 즉 공신력 있는 믿을 만한 하나의 소스로부터 파생된 데이터를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매테리얼 인텔리전스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의 특성 또는 기능들은 이런 제품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접목돼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품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 모든 디지털 소재 정보들을 추적성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란타의 레퍼런스 데이터, 그리고 그란타 레퍼런스 데이터와 이 우리의 인하우스 데이터와 상호 보완해서 올바른 트레이드 오프 관계, 비용이나 구조적인 어떤 특성, 환경,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이해해서 올바른 소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소재 선택의 후보지들 중에서 예를 들어 압축된 3개의 소재를 통해서 이 에코 어세스먼트, 즉 간이 LCA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소재 선택의 폭을 줄여주고, 이렇게 한 번 더 압축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압축된 정보를 가지고, 물성 정보를 가지고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체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소재에 대한 어떤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란타를 통한 이런 검증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소재를 가지고 어떤 근거 자료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해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이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모듈에서 활용되는 그란타의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코 레퍼런스 데이터입니다. 이 에코 레퍼런스 데이터는 스위스 비영리 단체인 에코 인벤트라는 회사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에코 인벤트사의 이 LCI 데이터베이스는 약 18,000여 개로 이제 이 시장을 리더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estricted Substance, 유해 화학 물질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코어 데이터로 분류되어 있는 Material Universe, 이 3가지 레퍼런스 데이터를 통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Material Universe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 4,000여 개 정도의 소재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테크니컬하고 엔지니어링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들, 지표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에코 인벤트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들을 가지고 있고, 약 18,000여 개 정도의 데이터세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stricted Substance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역 국가인 유럽이나 북미, 중국 등에 수출을 할 때 대응해야 되는 글로벌 유해 물질 인증, 로하스, 리치 등을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인버디드 에너지, 즉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에너지의 총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 지표는 이산화탄소 등가물로 보고된 다양한 가스의 배출을 고려해서 지구 온난화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 방법은 IPCC 방법을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바디드 에너지는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고, 이 지표는 에코 인벤트에서 개발된 기법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지표, 이산화탄소 배출과 총 소비된 에너지량은 소재,
공정, 지역, 운송 정보에 이제 2024 R1 버전부터 업데이트되어서 ACA 분석에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재 생산, 어, 제품 공정 중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나 에너지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량적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봄 애널라이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봄을 가지고 재활용 폐기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유니버스는 매트리얼 유니버스 데이터의 일부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에너지량 데이터를 이번 2024 R1부터 업데이트돼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Sustainability Process라고 하는 폴더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봄 애널라이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제품 설계 단계에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지역마다 다른 예를 들면 1kW 시당 발생되는 CO2, 천연가스 또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발생된 열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CO2 등가 배출량 값 지역마다 이제 다른 환경 지표들이 이제 없었는데요. 이번에 그런 데이터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아시아에서는 약 45개 국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지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평가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내용은 프로덕트와 파츠에 대한 환경 지표입니다. 그란타에서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지표는 배터리, 서킷보드,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컴포넌트에 대한 단위 질량당 CO2 발생량, 총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지표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고요.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 않지만 우리 제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파츠 또는 프로덕트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우리 제품을 평가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레퍼런스 지표들입니다. 다음은 운송 수단에 대한 환경 지표입니다. 업데이트 이전에는 12개의 운송 수단에 대한 지표가 있었다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51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퀄리티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 지표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 또는 데이터가 얼마나 오래된 데이터인지에 대한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층 강력해진 이 환경 지표 데이터를 통해서 서스테너빌리티 퍼포먼스를 기술적인 데이터 또는 경제적인 지표들과 함께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소재를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필요한 소재를 찾고자 하는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란타에 등록되어 있는 레퍼런스 데이터, 인하우스 데이터 정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X축은 단위 질량당 가격, Y축은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이 소재 정보는 이 왼쪽 아래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통해서 LCA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재 생산, 제품, 공정, 운송, 사용 폐기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차례대로 입력을 해서 이 에코어디 썸머리 차트를 출력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에 나타난 데이터는 알루미늄, 폴리머, 합금 강으로 구성된 어떤 제품을 이 제품의 탄생부터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 동안 에너지 소비량을 이제 차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정이나 운송, 사용, 폐기에 대한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이제 이 차트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AD PLM과의 인테그레이션 기능입니다. 앞서 그란타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열람하시고 확인하실 수가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는 업무, 다양한 해석의 다양한 해석을 위한 프리프로세싱 작업이나 아니면 PLM 시스템, CAD 환경을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에서 그란타는 이제 플러그인 게이트웨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업무를 좀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유즈 케이스를 확장해서 엔시스의 SPDM 솔루션인 미네르바와 그란타, 또는 미네르바와 PLM 시스템까지 확장해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퍼포먼스와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 코스트에 대한 더 깊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좀 이해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추후에 이제 엔시스 옵티슬랭이라고 하는 피도 툴과 이 엔시스 시뮬레이션 피직스 솔버와 결합해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통해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대한 좀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그란타 2024 R1 업데이트 이전에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모듈을 가지고 있기 이전에 어, 죄송합니다. 봄 애널라이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봄 애널라이저 어플리케이션도 그란타이마이 뷰어나 익스플로어 같은 그런 환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CAD 환경에서 봄 파일을 추출을 하셔서 봄 애널라이저에 임포트 하신 후에 각 파트, 서브 어셈블리 단위로 특정 국가, 지역의 환경 규제, 관련 법규에 준수하는지 준수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체크 표시면 이제 패스, X 표시는 fail,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요. 이 결과는 이제 어떤 내부의 보고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엑셀 포맷으로 익스포트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란타 2024 R1 업데이트 이전에 서스테이너빌리티 LCA를 주제로 저희 많은 고객분들과 미팅을 하면 주로 듣는 요구사항 중 하나가, 우리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그란타에 등록해서 LCA 평가를 할 수 없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전에는 그란타의 레퍼런스 데이터를 가지고만 평가가 가능했다고 하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하우스 데이터, 직접 여러분들께서 측정한 데이터로 평가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시스의 엔시스 그란타의 레퍼런스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인지, 또는 인하우스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인지에 대한 부분도 리포트 내에 명시가 됩니다. 네, 봄 애널라이저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고, 다음과 같이 Restricted Substance 또는 Sustainability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이제 처음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Restricted Substance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제품이 각종 지역의 유해물질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고, Sustainability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CO2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을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봄 애널라이저는 다음과 같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봄 애널라이저에서 드릴의 봄 파일을 불러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드릴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들에 대한 공정 방법, 운송 방법 등을 이렇게 그란타 MI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와서 이렇게 붙여주면 추후에 이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데모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 봄 애널라이저에서 특정 봄 파일을 불러왔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컴포넌트를 이제 추가를 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매스 정보,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여기 소재, 1차 공정, 2차 공정, 그리고 조이닝, 그리고 뒤에는 이제 운송 방법이나 폐기에 대한 옵션들도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이제 그란타의 DB를
이 봄 애널라이저에 이 컴포넌트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소재 정보는 매테리얼 유니버스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봄 애널라이저에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공정 방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컴포넌트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각 어셈블리 컴포넌트에 모든 정보를 어사인하고 계산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지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자료는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아웃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계산 결과가 없는 상태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놓이기 때문에 그란타에서는 이 폴백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플라스틱 123이라고 하는 소재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을 했으나 CO2 발생량을 측정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란타에서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이 ABS 모든 데이터가 확보된 이 ABS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데모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이제 파트 각 컴포넌트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란타 MI의 데이터들을 입혀주고 이제 요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를 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엑셀 형태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탭에서는 봄 레벨에서의 주요 정보들 여기 인버디드 에너지 그리고 CO2 량 등이 이제 테이블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과 CO2 배출량을 이제 구분지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앞서 보신 이 동영상 데모와 같이 엑셀 리포트에는 봄 애널라이즈 화면에서 보셨던 테이블 형태의 썸머리, 그리고 서스테너빌리티, 소재, 공정,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을 분리해서 리포트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그란타를 통해서 서스테너빌리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봄 애널라이즈와 캐드 PLM 환경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환경에서 또는 어떤 조건에서 확인하려고 하는지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오메트리 정보가 없는 이런 봄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봄 애널라이저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른 소재, 공정 프로세스, 지역, 다른 옵션을 선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봄 애널라이저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글 파트 또는 서브 어셈블리 레벨에서 분석을 위해서는 봄 애널라이저와 게이트웨이 모두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캐드 PLM 환경에서는 게이트웨이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기존에 구축해 놓으신 다른 타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또는 그란타가 제공하는 OOTB 이상의 기능을 원하시는 경우 파이 그란타, 봄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이 되는 게이트웨이는 PTC 크레오, 윈칠, 그리고 지멘스의 NX 팀센터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 앞서서 봄 애널라이저에서 보셨던 옵션인 이 Restricted Substance 유해 물질 분석을 할 건지 Sustainability LCA 평가를 할 건지에 따라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데모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이제 로컬 장비에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하시면 이 CAD 환경에서 이렇게 MI Materials Gateway라고 하는 게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봄 애널라이저와 같은 유사한 이런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뷰인 봄 애널라이저 중에서 둘 중에 한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봄 애널라이저 웹 브라우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CAD 환경에서 이런 어사인한 물성 정보들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CAD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더 어드밴스드한 어떤 분석을 위해서는 웹 API 또는 파이그란타 스크립트를 통해서 기능을 확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특히 파이그란타의 경우 이제 파이썬 문법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있고요. 뭐 문서나 예제가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NCS 그란타 솔루션과 이번 2024 R1 업데이트된 서스테너빌리티 업데이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